이재명 직권남용 12차 공판 인간 구성수의 개인 소신과 소장 구성수의 공적 권한.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 씨에 대해서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하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차 공판에서 구성수 분당구 보건소장의 증언을 중심으로 12차 공판이 진행됐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법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변호인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소속 공무원들과 법령 해석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견이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그럴 때에 법률상 다른 공무원들이 안 된다, 법률 해석의 차이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강압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즉 직권 남용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성수 소장이 즉답을 회피하고 저는 강제 입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라고 대답하면 이재명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증언하는 셈이 될 텐데 그렇게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변호인이 2012년 당시 이재선 씨의 난폭한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구성수 소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사이자 보건소장 입장이고 시장은 법률가적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중요합니다. 괴리감, 이견, 이것이 계속 충돌하고 존재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직접적인 직권남용과 상관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 말을 먼저 합니다. 주소지가 용인이라서 안 된다는 법률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당시에 구소장이 해서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 씨가 안 할 핑계를 찾나 이런 생각도 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 질문은 이겁니다. 가능하냐? 대상이 되냐? 입원이 가능하냐? 대상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된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어봤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의견 필요 없고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불법이라도 해. 따지지 말고. 절차에 어긋나지만 해. 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게 불법이지만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저는 합법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노 한 것입니다. 이 문답이 뭘 의미하느냐? 객관적으로 이렇게만 정리하자고요. 이재명 변호인은 객관적 행동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고 구성수 증인은 이 시장의 내적 의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변호인이 강제 입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야 했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구성수 소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면 인구의 절반이 입원해야 한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이재명 변호인은 전문의가 할 판단을 증인이 최종적 판단을 다 해버린 거네요? 라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구성수 소장이 자꾸 절차라는 명사를 써가면서 즉답을 회피하고 있을 때에 듣고 있던 재판부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정신보건법에 보건소장이 판단의 주체가 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판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지자체장이고
당신 보건소장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업무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껴가지 않고 곧바로 판사가 묻습니다. 보건소장이 한다. 좋아요. 보건소장이 한다는데 그 한다는 게 시장의 의사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더 이상 비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라고 대답했죠. 보건소장이 시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직위임을 재판부가 분명하게 확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이 본인의 소신에 따른 첨언을 합니다. 시장의 뜻, 시장의 의사, 시장의 의도가 법에 어긋나면 안 해야 합니다. 판사가 정신보건법에 시장은 즉시 해야 한다, 전문의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등으로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증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판단할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증인이 상당히 월권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이런 말이죠. 하여간 이날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발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2012년 당시도 그렇고 2019년 법정에서도 그렇고 증인의 과한 소신이 증인의 월권을 자꾸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뜻이 자꾸 시장의 뜻을 얘기하는데 시장의 뜻이 법에 어긋나냐 안 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객관적으로 추진한 행동이 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검찰 공소장도 그래요. 검찰 공소장에서도 이상하게 이 부분이 일관되게 드러나는데 시장의 객관적인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이 시장의 뜻, 의도, 내심 뭐 이런 거를 주로 상당한 지면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읽어보세요.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피고인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판사가 말합니다. 정신질환자 자타의 위험 판단은 증인이 이런 판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절차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즉답을 회피했죠. 판사가 집요합니다. 증인은 가정의학과 전공자로 정신질환 의심자의 자타해 위험을 판단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가 옳은지 등은 증인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재판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재판부의 견해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얘기하지 않고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의 견해를 또렷하게 얘기했어요. 좀 놀랐습니다. 왈가왈부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증인의 발언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논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합니다. 증인이 강제 입원이라는 네 글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재판부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성남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당해 환자에 대해 진단을 요청하게 하는 것. 오형식이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게 하는 것을 증인은 강제 입원으로 이해한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이날 재판에 또 다른 중요한 향후의 재판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목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모든 사달은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에서 2항 3항의 불명료함에 기인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재판부의 질문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모두 정신보건법 1항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정신보건법 1항을 보면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장애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성남시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빨간색이 문제인 거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장애 환자에 대해 진단을 요청하게 하는 것, 이렇게 빨간색. 요거를 재판부가 불법 행위라고 보느냐 합법 행위라고 보느냐, 이게 향후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정신보건법 1항은 3형식 문장이죠. 주어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이 조항에 나오는 이 발견이라는 법률 문언을 자꾸 그대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이 시장의 당시 행위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다음과 같이 5형식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5형식으로 표현했어요. 성남시장은 인지하게 했습니다. 정신질환 의심자를,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질환 의심자를 다양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인지하게 하여, 성남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 달려가서 인지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데, 어쨌든 인지하게 하여 이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발견이라는 행위를 혼자 한 게 아니고 인지하게 하여 장애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게 실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실제 정황에 대하여 재판부가 불법한 직권 남용인지 아니면 적극적 행정행위인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공소장을 보면은 이 시장이 추진코자 했던 행위에 대하여 구소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기타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 표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시키고 있어요. 이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려 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공소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정신보건법 조항의 모호성과 보수적인 의료 관행에 비춰볼 때 관련자들의 반대 의견 표명들도 현실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는 말은 벌어질 만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천인공노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관행의 부당함, 복지부동을 공박하고 구정신보건법 조항의 애초의 법률적 취지를 이해하여서 진행한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질문들과 지시들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벌어질 만한 일이었고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둘 다 충분히 벌어질 만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시자와 피지시자 쌍방이, 이게 오늘 방송의 제일 요점입니다. 이 빨간색. 지시자와 피지시자 쌍방이 이것이 불법 행위의 추진임을 쌍방이 명료하게 동시에 같은 상황에서 인지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과 정황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 그런 것이 공소장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의 의견 차이로, 이 시장이 이 방송 모두에서 말했죠. 이견이 지속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양자의 의견 차이로 갑론을박 상황들이 상당 기간 전개되었다고 공소장 스스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말하고 있어요. 갑론을박이 계속 지속되었다.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지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성남시청 안팎에서 벌어진 이 갑론을박 말이죠. 이 갑론을박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 법률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의 이견이 노정될 수 있는 다른 사건들,
또 시청, 군, 성남이 아닌 수원, 대구 뭐 이런 다른 행정 단위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실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좀 시끄럽더라도 바람직한 갑론을박이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그 행정 단위 내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과정 아닐까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조각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